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 MC이자 천안시민 추진영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천안시민을 위한 문화생활 정보와 각종 이슈를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천안시민들의 방송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취재와 촬영을 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동네 TV 지금 시작합니다. 날도 전보다 많이 따뜻해지고 주말에 집에만 있기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럴 때에는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멋진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떠나는 사진여행이 무료한 시민 여러분들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우리 동네 TV, 저희는 천안의 주요 관광지를 대신 가보고 평가해주는 롤슐랭 가이드 컨텐츠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제1편 사진 찍기 좋은 천안의 관광 명소입니다. 데이트 코스는 근처에 먹거리, 즐길 거리가 많거나 풍경이 아름답고 로맨틱한 장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굳이 데이트를 할 때가 아니더라도 데이트 코스는 사진 찍기 정말 좋은 장소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장소는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시는 장소라고 생각되는데요. 천안에서 데이트 코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유명한 관광지, 단대호수로도 유명한 천호지입니다. 천호지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산 2구번지 근처에 위치한 저수지입니다. 단국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국대학교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롤슐랭 가이드의 평가원 추진영입니다. 오늘은 천안하면 천안종합버스터미널과 함께 대표적인 데이트 코스로 뽑히는 단대호수 천호지에 와 있는데요. 오자마자 멋진 풍경에 오늘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천호지는 단국대 앞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천호지라는 명칭보다는 단대호수라는 호칭으로 더 많이 불러집니다. 인근의 단국대를 비롯해 상명대, 호서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5개의 대학교가 몰려있는 대학가이고요. 2008년부터 호수 가장자리를 걸을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커플이 같이 걷기 좋은 로맨틱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인데요. 개인 차량을 타고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이라고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근처 가까운 곳에 천안 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어서요. 201번, 11번, 600번 버스를 타면은 금방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천호지 둘레길을 돌아봤는데요. 겨울이라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둘레길 절반 정도가 바닥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아쉽게도 전부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곧 다가올 봄에 벚꽃을 보러 구경 올 사람들을 위한 공사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낚시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2020년 현재는 낚시 금지 팻말이 세워져 있으니 이 점 알아두세요. 단국대 호수나 천호지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대호수라고 하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기는 버스커버스커의 노래인 꽃송이가 라는 노래에서 단대호수 걷자고 꼬셔라는 가사가 있어서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겨울에 와서 꽃을 보진 못했지만 꽃송이가 라는 노래의 가사로 들어갈 정도로 꽃이 피면 정말 아름다운 장소 중에 하나예요. 4월 벚꽃 필 때쯤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찾아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단대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상황이다 보니 주말임에도 사람이 적긴 했지만 간간히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인터뷰를 부탁드려봤어요. 천안시 백석동에 살고 있거든요. 오늘 집사람이 당직이라 같이 왔다가
한번 그 호수가 있어서 자주 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사람도 없고 해서 한번 들렸습니다. 아직 겨울이 다 지나가지 않아서 좀 황량함은 있는데 여름이나 봄 같은 때는 상당히 그 경치가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서 만족스럽습니다. 이후 저는 촬영을 하면서 둘레길을 돌아봤는데요. 꽃이 피지 않아서 약간 황량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워낙에 넓은 호수기도 하고 풍경이 좋다 보니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잘 찍는 편이 아니라 살짝 걱정하기도 했지만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사진 잘 찍히지 않았나요? 사진을 촬영하면서 천호지 주변을 돌다 보니 금방 배가 고파졌답니다. 대학가여서 그런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니까 근방에 맛집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희는 걸어서 4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수제 햄버거 집을 찾아갔습니다. 촬영 허가를 받고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특이하게 조립해서 주는 햄버거가 아닌 직접 원하는 대로 조립해 먹을 수 있도록 분리해 놓은 햄버거가 나오더라고요. 포크와 나이프로 햄버거를 먹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는 했지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단대호수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수제버거집이 하나 뜨는데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한번 먹으러 와봤는데 직접 조립해 먹는 재미가 쏠쏠했고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룰슐랭가에 대해 평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가이다 보니 근처에 음식점이나 카페가 많이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금방 맛집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근처에 천안에서 제일 놀기 좋다는 천안 종합버스터미널이 있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많이 있어요. 버스도 비교적 자주 다니는 편이고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에도 편하고요. 주차장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두 곳이 있어서 개인 차량을 끌고 오셔도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좋아요. 시내가 가까운 아름다운 데이트 코스에서 인생 커플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에게 별 3개 강력 추천드립니다. 단대호수 천호지. 지금도 충분히 멋진 장소였지만 꽃필 때 다시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관광 명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장소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강, 바다, 여러 장소가 떠오르시겠지만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장소는 바로 산입니다. 한국은 사찰이나 문화재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관광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대충 찍어도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사진이 찍힌다는 바로 그 장소, 가건사. 바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두 번째로 만나볼 장소인 가건사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가건사길 234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놀슐랭 가이드의 평가원 추진영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곳은 태조산에 위치한 가건사라는 절인데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멋진 사진 찍으러 한번 가보실까요? 가건사는 계산조 경외법인 조실스님의 원력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인 1975년에 창건된 사찰입니다. 45년이나 이전에 지어졌지만 다른 사찰에 비하면 비교적 현대 사찰이라고 하네요. 경외법인 조실스님은 6.25 한국전쟁 당시 남북 통일을 염원하며 창건되었다고 하며 경내가 짜임새 있게 잘 배치되어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대형 도전이 있어 천안에서 떠오르는 관광지이자 많은 사람들의 기도처로 유명한 장소랍니다.
여기는 강원사 아래에 있는 상암저수지인데요. 저수지 치고는 많이 넓은 편은 아니어도 주변에 둘레길을 잘 만들어놔서 사진 찍기에도 괜찮고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은 장소예요. 강원사를 본격적으로 탐방하기 전에 가볍게 한번 산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본격적인 강원사 탐방에 앞서 상암 저수지를 걸어다니며 사진을 찍었는데요. 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슬픈 감정을 사진 찍는 걸로 달래봅니다. 상암 저수지 바로 앞에는 무량 공덕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을 통해 강원사를 갈 수 있습니다. 번뇌를 소멸한다는 뜻을 담은 108개의 계단, 아미타불 부처님의 48원을 상징한다는 48개의 계단, 32응신을 뜻한다는 32개의 계단, 12인연법을 상징하는 12개의 계단, 불법승 3보를 의미하는 3개의 계단, 다 합해서 무려 203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단을 오를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힘들어서 계단을 오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주차장이 계단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신 후 편하게 경치를 관람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4번 버스를 이용해서 강원사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오르막길이나 이 계단을 이용해야지 강원사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무량 공덕 계단 위를 올라가면 강원사의 또 하나의 상징물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 뒤에 있는 불상이 보이시나요? 딱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죠? 강원사는 절집의 크기도 크지만 제 뒤에 있는 불상은 대한민국 최고 규모의 불상이라고 해요.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이라는 불상이고요. 높이는 약 15m에 무게는 60톤이나 한다고 해요. 불상 바로 앞에 있는 남북통일기원 대불봉안 공덕비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북통일기원하며 제작된 불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뜻깊은 불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은 무량 공덕 계단을 오르고 나서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 보이다가도 가까이 가보면 생각보다 큰 크기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아래에 한번 서 있어 봤는데 그 크기가 짐작이 가시나요?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 앞쪽에는 절을 할 수 있는 단상과 형형색색의 연등이 있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과 함께 세워진 비석인 남북통일기원 대불봉안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청동대불 옆쪽으로 가시면 강원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현대사찰이라 그런지 건물들이 하나같이 크고 깨끗하더라고요. 조금 더 가까이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기 위해 바로 아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재밌는 것을 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기와불사입니다. 기와장에 소원을 적어 사찰에 두고 가면 건물 지붕 등을 사용해 보존하면서 부처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하네요. 신기한 건 기와장에 적힌 소원이 전부 한국어는 아니었다는 건데요. 유명한 관광지답게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 뒤에 있는 건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형보전인 강원사의 대형보전입니다. 대형보전은 석가모니를 보관하고 있어 사찰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약 200평의 목재 건물에 100만여 종의 나무 목재를 사용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가 없네요. 대웅보전의 내부는 제가 불교의자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혹시 무례를 범할까봐 내부 촬영은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강원사의 현대사찰다운 재밌는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이트는 각원사의 사이트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VR 보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우스 하나로 각원사를 간단하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신기하지 않나요? 방금 보셨던 남북통일교원 청동대불이나 국내 최대 규모의 대웅보전, 그리고 대웅보전의 내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웅장하고 멋있으니 컴퓨터로만 보지 말고 집 밖으로 나와보자고요. 대웅보전의 좌우로는 경혜원과 간운전이 있는데 이 건물들 또한 굉장히 커서 바로 앞에서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제 뒤에 있는 건물이 보이시나요? 제 뒤에 있는 건물은 성종학이라는 건물인데요. 저기 뒤에 보이시는 종은 약 20톤에 달하는 태양의 성종이라는 종이에요. 성종각 아래에는 청동으로 재현한 각원사의 대웅보전의 치미가 있는데요. 치미란 쉽게 말해서 목조 건물의 지붕 양끝에 있는 장식기와라고 합니다. 각원사는 워낙에 넓기도 넓은 데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대웅보전, 불상 등 눈으로 볼 것이 굉장히 많고 산이다 보니 공기가 좋아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고 싶네요. 최종적으로 뉴질랜드에 대해 평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원사 아래쪽으로 한식 위주의 몇몇 음식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가도 대부분 긍정적이고 주변에 산이 있어 싱싱한 나물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비교적 현대사찰이라 그런지 아주 산 깊숙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원사 내부에 100대 규모의 큰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버스는 각원사 정거장 앞으로 24번 버스와 81번 버스가 다니고 있고 서남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약 30분 정도 탑승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각원사 정거장에서 각원사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로 계단을 올라가야 하긴 하지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주차 걱정 없이 넓고 큰 불교사찰과 커다란 불상을 사진에 담고 맛있는 한식도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별 3개 강력 추천드립니다. 각원사는 정말 넓기도 넓고 불상이나 건물 등이 정말 커서 웅장하다 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개시켜드릴 장소도 불교와 관련이 깊은 관광지인데요. 이번엔 각원사와는 다르게 규모는 작아도 문화재 자료로 선정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지입니다. 숲속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성불사, 함께 떠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장소인 성불사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8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놀슐랭 가이드 평가원 추진영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방금 소개해드린 각원사 아래에 위치한 성불사라는 곳인데요. 고려 초기에 태조왕건이 왕위에 오른 후 도성국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전국에 세워지게 된 3,800개의 비보사찰 중에 하나라고 해요. 오래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바로 이곳. 저와 함께 같이 가볼까요? 성불사는 꽤나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개인 차량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도로가 조금 좁긴 하지만 성불사 앞까지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약 15분 정도의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라오셔야 해요. 성불사는 각원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의 산의 풍경과 천안 시내의 모습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사진으로 찍으시면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성불사는 지어진 지 45년 된 각원사와 다르게 무려 921년 고려 초기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성불사 자체가 문화재 자료 제10호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각원사를 갔다가 성불사를 오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규모의 사찰은 아니랍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성불사의 산령각인데요.
대부분 건물이 대략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성불사에서 신기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성불사의 사찰 뒤를 보시면 이렇게 불상들이 잔뜩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불사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문화재를 안 보고 갈 수 없었는데요. 바로 유형문화재 169호 마의 석가삼존 16나한상입니다. 백학 3마리가 암벽에 불상을 조성하다 완성을 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려서 성불사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작정 걸어다니면서 둘러보다 보니 종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종 옆에 계단을 이용하여 성불사의 맨 위로 올라가니까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불사 위에서 종소리를 들으며 성불사의 내부와 천안 시내를 바라봤는데 정말 아름답다는 말로는 다 담기 힘들 정도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뉴질랜드 가이드의 평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불사는 산에 위치해 있어서 바로 앞쪽엔 식당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건사와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가건사 근처의 식당은 전부 어렵지 않게 방문하실 수 있어요. 개인 차량을 이용해 오시는 분들은 도로가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 생각보다 주차 공간이 많아서 주차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성불사 앞쪽으로 오는 버스는 24번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힘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산의 풍경과 멋진 천안의 시내를 함께 사진에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별 3개 강력 추천드립니다. 성불사는 비 오는 날 가면 산 내용과 풍경이 어우러져 굉장히 운치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비 오는 날 마음의 휴식을 취하러 성불사에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떠셨나요? 천안에 이렇게나 사진 찍기 좋은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집에만 있어 무료한 천안 시민분들 꼭 값비싼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나만의 사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우리 동네 TV 놀슐랭 가이드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더 다양한 천안의 관광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동네 TV는 천안의 문화생활 소식을 빠르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 소개시켜주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아래의 메일로 통해 제보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